나라가 혼란스럽죠. 입법, 사법, 행정 각 권력의 견제와 균형 상태가 이루어져야 편안한데 이게 뭔가 지금 사람들이 불안해요. 제대로 나라가 가고 있는가 하는 걱정도 많고 내란 정국이 극복됐는가 싶은데 또 한쪽에서는 아직도 내란이 진행되고 갔다는 느낌.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내가 왜 그 겨울 추운 날 광화문 그 차디찬 아스팔트 위에 히프를 대고 밤을 보냈던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많이 답답하죠. 오늘 이런 이야기 종합적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회장 이종화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나라가 불안해요. 네, 불안한데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1950년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살던 나라에서 이제 5대 국방력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이 됐고 이제 경제 규모로서는 세계 10위권에 근접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 있게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불안하다니까요.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은 잘 오다가 고비고비 넘어서 선진국 문턱까지 왔다가 들어왔는갑다 했는데 이게 뜻하지 않는 복병을 만났습니다. 예, 우리가 옛날에 윤원영이 정난정 우리가 봤던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여인천하. 그게 하나의 데자뷰가 다시 태어나가지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에서부터 이 중진국까지 확 떨어지는 것 같다가 다행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빛의 혁명으로서 다시 선진국의 문턱으로 끌어올렸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드디어 선진국으로 다시 진입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좀 힘들지만 참고 기다리고 우리 믿어봅시다. 희망을 갖자고요. 그런데요. 네. 아니 경제적으로 세계 10대 선진국에 들어갔대지. 군사적으로 5위, 6위를 다투는 군사 강대국이 곧 된다지. 들어왔다지. 네. 또 세계 방산 시장을 주름잡는 생산 능력까지 가지고 있대지. 그리고 한국의 문화 파워는 세계를 휘두르고 있다지. 네, 맞습니다. 이 판에 왜 국민은 불안한 거냐고. 나 좀 자랑스럽게 조용하고 기쁘게 이래야 되는데 명절에도 이게 사람들이 뭔가 마음이 흔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법부의 역사를 보면은 이 사법부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신하였죠, 신하.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그 몽테스키에 이 18세기 프랑스의 몽테스키에가 들어서면서 이제 상권 분립을 주장하고 그때부터 이제 드디어 입법, 행정, 사법이 분권화되면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보면은 이 군부 독재 시대 때까지 그 사법부라고 하는 것은 이 행정부하고 입법부의 신여 노릇했습니다. 우리가 그 김재규 재판할 때 보면은 뒤에서 쪽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게 그냥 그대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김대중 대통령 시대가 되면서 이 대한민국의 과거에 이 잘못했던 민청학년 사건이라든가 또 인혁당 사건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사법부에 통렬한 반성이 있었는데 이 어느 날 갑자기 이 대한민국의 이 사이비 왕을 표방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부터 다시 사법부가 하나의 왕의 신여 노릇으로 추락하는 이런 상태로 돼가지고 지금 입법과 행정은 선진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마지막 이 사법부가 이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걸 딛고 넘어야 할 하나의 과정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의 불안의 근본 원인이 그 사법부의 발목 잡기에 있다 이렇게 진단하시는 거군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 과거에 보면은 이 사법부 여기에 잘못했을 때는 아주 강력하게 처벌을 했습니다. 처벌. 예. 사법부나 법률가를 처벌한 그런 역사도 있네요. 네, 있습니다. 강하게. 그렇습니다. 이게 그 캄비세스 2세 왕의 재판이라는 게 뭐 있습니다. 고대를 네, 얘기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페르시아 제국의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였는데 캄비세스 2세 왕은 아주 무자비하면서도 그 페르시아의 왕의 페르시아 제국의 기틀을 만들어냈고 이집트를 정복한 왕인데 그때 자기 그 사법부 재판관 그 지금으로 말하자면 대법원장이 시삼네스라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부정부패를 많이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잡아다가 깝대기를 벗겼습니다. 어허. 우리가 요새 말하면 이제 흔히 하는 말을 하잖아요. 너 깝대기를 벗겨버린다. 그 깝대기를 벗긴다는 건 살가죽을 벗겨가지고 그렇죠. 그 대법원장 의자 거기 시트로 만들었어요. 가죽 시트. 사람 가죽을 벗고 예. 의자.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시삼네스의 아들을 대법원장을 앉혔어. 아이고. 그래가지고 너는 앞으로 재판을 할 때 너네 아버지의 이러한 전철을 밟지 마라. 항시 공정하게 하라. 이렇게 해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 요새 와서는 이 사법부가 정치 개입을 해가지고 네. 또 부정부패. 아니 그 룸사롱 가서 술을 갖다가 먹고 그것도 요새 나온 그 오늘 뉴스를 보니까 뭐 템프로가 있는 그런 술집 같다 그러더라고요. 뭐예요? 템프로. 그게 뭐예요? 그 뭐 대한민국에 뭐 이 이쁜 미인들만 나오는 그 술집 종류가 뭐 템프로가 있나 봐요. 나도 안 가봐서 모르는데. 아, 10%란 뜻입니까? 예. 10% 안에 들어오는. 예, 뭐 아주 이쁜 아가씨들이 나오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이제 예약제로만 전혀된대요. 그게 민주당에서 어떤 이 모든 우리 조기현 판사 그와 관련한 그런 내용이 있다고 그 민주당 이쪽에서 하는 내용이 나오고 뭐 증거도 다 찾아놨고 그다음에 이 술집에 그 같이 동석했던 템프로에 동석했던 그 아가씨들한테도 진술을 다 받아놨고 어쩌다 이렇게. 그다음에 마담한테도 진술을 받아놨고 그리고 뭐 한 20차례 이상 갔다 그러고 그 술도 전부 다 조기현 판사가 낸 적은 한 번도 없고 그 일행들이 냈다고 하는 그러한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민주당에서 발표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만약에 옛날 고대로 한다 그러면은 깍대기 벗기는 처형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그 자리에 꼭 앉혀놓고 내란 범죄의 수괴를 재판을 맡기고 있다. 뭔가 커넥션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자체는 전부 다 깍대기를 벗기는 처벌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우리 앵커님께서 참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이러한 것을 목도하고 있으니까 불안한 감이 안 들겠습니까? 그래요. 뭔가 이 공기가 불안해요, 지금. 그렇죠. 편안하고 신뢰하고 믿음이 있고 희망이 있고 이런 게 줄어들고 있어요. 예.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러고 있고. 그게 이제 된 데는 우리 정치인들의 잘못도 있어요. 껍부가면 모든 걸 갖다가 다 이 법으로 갖고 와서 이 재판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제 법관들이 볼 때는 입법권, 행정권이 전부 다 자기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대통령을 몇 명을 갖다가 사형 선고든가 무기징역이든가 했고 그다음에 또 몇 명을 갖다가 대통령 지낸 사람을 갖다가 이 처벌을 했으며 이 이승만부터 해서 쭉 현대까지 오면서 이 행정권 수반을 갖다가 수없이 처벌하다 보니까 간땡이가 부은 거죠. 이제. 그러니까 모든 권력은 내 발 아래에 있어 하는 생각이 그게 바뀌어버린 알게 거죠. 모르게 형성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입법권이라는 것은 하늘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하느님이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에서 거기서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야 너네들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너네 것인데 이 금단 요 과일은 따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선악과는. 근데 그걸 따먹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절도죄잖아요. 근데 이걸 괘씸죄로도 봐요. 항명죄로도 봐가지고 이게 연자죄가 없어졌지만은 하늘에는 연자죄는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죽는 게 그것 때문에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걸 입법권 이만큼 하늘이 정한 천부의 권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입법권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건 뭐냐면 아까 앵커님이 말하신 대로 이 모든 권력은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 그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입법권이 너무 요새 그 제자리를 찾지 못하게 한 것은 우리 국회의원들 스스로의 잘못이다. 왜 껍보가면 법으로 갖고 왔느냐. 정치력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법권이 이 대한민국에서는 최고라고 이제 여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실종되면서 네. 스스로 알아서 사법에 종속된 맞습니다. 아니, 책임도 사법부의 신하가 됐어요. 그 발 아래 기인은 네. 그 운명을 모두 다 사법부로 가지고 가서 갖다 바치는 이런 참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이제 거죠. 요새 일어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이것은 이제 대한민국이 모든 것이 제자리로 찾아가는 과정의 일환이다. 이 입법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질서를 정하는 것이 입법권이거든요. 네.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것이고 일종의 여기 기계를 만들 때도 그 원칙이 있는 거거든요. 그 원칙을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규칙을 만들고 사회 질서를 만들고 모든 이런 것은 그 제일 기본 중에 기본이고 그것이 깨졌을 때는 모든 것이 다 깨지는데 입법권 이것이 요새 제대로 이 기능을 발휘지 못하다 보니까 대법원장이 오라해도 안 옵니다. 법에 청문회를 하자 그러면 와야 되거든요. 그 규칙이니까. 그러니까. 그 규칙이 깨져보면 그 사회는 끝나는 거고 그 규칙을 지키는 심판관이 누구냐? 사법부예요. 근데 사법부에서 그걸 갖다가 스스로 지키지를 않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 심판은 물러가야죠. 이번에 손흥민이 그 축구하는데 그 부심이 뭐 좀 이상하고 호루라고 뭐 했나 보더라고요. 영원히 퇴출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주심이나 부심이나 제대로 못하면은 그 정도까지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근데 인종차별을 해가지고 그걸 영원히 퇴출시킨다고까지 미국에서 하는 건데 주심, 부심, 축구 공개에서도 그렇게 호되게 하는데 하물며 그 나라의 근간을 만들고 있는 헌법, 법률, 내규 이것을 갖다가 알기를 하나의 휴지 조각 문자로만 인식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다. 이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가 정치학, 법률학 그 교실은 아니지만 사회적인 기본 원리가 서로 타협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국가가 갈 방향을 정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행정이나 사법이 그 하위 개념으로서 밑에서 보장하는 것인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 입법권 그리고 이 정치력 이걸 모두 다 자기 발 아래 두고 있는 형국이 돼버렸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을 법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간의 실수들 때문에 기인한 측면도 있지만 네. 법관들이 모두 다 이 국가의 통치자가 되려고 하는 사법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이 현대 우리 대한민국이 들어와서 법관이 처벌받았다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러네. 별로 없어요. 예. 그 옛날에 그 이 카지노 또 이 빠찡코 사건 나고 난 후에 처음으로 고검장이 한 명 구속이 됐어요. 그때 난리가 났어요. 부장판사가 고검장인가 뭐 부장판사가 체포됐다. 그게 났었는데 그만큼 이 검찰하고 판사는 귀족으로서 대우를 받아왔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는 여기에 있어서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똑같아져야죠. 그러니까 검사나 판사 이 법을 다루는 법 기술자들이 최고 고위직위에 가 있는 형국을 만들어놨어. 그런데 이거를 정말 그들도 잘못하고 그 죄가 있으면 바로바로 처벌받고 또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로 이렇게 삼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 번 법관이면 한 번 검사면 끝까지 평생 검사, 평생 법관 이건 아니죠.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되어 오는 데 과정에 있어가지고 이 판사들이나 이 검사들이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한 것이지 그걸 해가지고 생산적인 걸 한 게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권력의 시녀가 돼가지고 출세하려고 줄 서는 거 잘합니다. 내가 아는 판사 검사들도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이 삼성전자가 외국 나가서 열심히 뛸 때 발목아이 잡아가지고 이재용 회장 구속이나 시키고 그다음에 이 배임죄 해가지고 탁 뒷덜매기 잡고 그리고 변호사 돼가지고 말이지 자기 맡은 사건 갖고 가가지고 변호사 비용이나 막 뜯어내고 몇십억 몇백억 뜯어내는 이런 것밖에 더 있어요. 대한민국의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것은 진짜 근로자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피와 땀과 눈물로서 일궈낸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 사람들의 그 공을 인정하면서 지식인들은 똑같은 국민이거든요. 아시다시피 버스에서 몇백 원 훔쳤다고 해서 커피값 뜯어먹었다고 해서 해임됐어요. 근데 지금 지기현이 보세요. 몇백만 원어치 술을 갖다가 몇십 번 먹어도 직무와 관련 없다고 해서 안 해줘요. 근데 직무와 관련이 없어. 포괄적으로 다 직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돼요. 그것은. 이 누가 한다 그러면 아름아름해하고 다 그렇게 하지 누가 다이렉트로 그렇게 가서 로비하는 적이 어디 있습니까? 네. 이게 대법원일수록 더 추상과 같은 자기 가족들에 대해서는 추상과 같은 재판을 해야 되는데 조사도 하고 이건 이번에
조기현 그 판사에 대한 감사한 내용을 보니까 이건 자다가도 소가 웃을 일이에요. 어? 어떻게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그러면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포괄적 뇌물죄라 갖고 재판받아 갖고 실형을 산 박근혜 대통령은 뭐예요? 다 포괄적인 뇌물죄가 있는 거예요, 이건. 이건 너무 사법부가 썩어도 너무 썩었어요. 이것을 깝대기를 벗기는 캄비세스 왕의 재판으로 해갖고 시사네스 같이 깝대기를 벗겨야 돼요. 베껴서 대법원장 체어를 만들까? 맞습니다. 아니 어째 이 가을을 맞았는데도 마음이 그렇게 스산하고 그렇게 기쁨이 없어 보여요. 사회를 바라보면. 그래서 이제 차 한잔하면서 이 말씀 나누자고 했더니 오늘 열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보시는 분들이 야 이거 반사법적인 대화하는 건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것은 법을 지키자. 그리고 법을 지키는데 법을 관리하는 사람, 집행하는 사람이 더 추상과 같은 자기 명예를 갖다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이 아주 암혹한 현실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평화의 시대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각자 도생의 시대가 다가오는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항시 얘기하지만 머지않았습니다. 주역에서는 이제 그 상원갑자, 하원갑자, 상, 중, 하로 나누는데 어려운 말씀 나오죠. 2044년이 새로운 60갑자가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이제 제국의 시대가 열린다고 보거든요. 지금이 제국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념의 시대는 끝나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에서 하는 꼬라지, 그 다음에 중국이나 소련, 요새 인도까지도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참 다 하는 것들이, 돌아가는 것들이 보면은 옛날 제국주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우리 강한 군대로서 우리가 버텨내야 되는데, 과연 그게 국방부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나라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우리뿐이겠습니까? 온 국민이 같은 생각이겠죠. 그래도 희망을 새로 복구하고 나라가 평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답답해서 나눈 말씀이려니 생각하시고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그래도 조금 희망적인 말을 좀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1999년 IMF가 왔을 때 드디어 대한민국 인터넷 시대 이게 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나서 AI 시대를 새롭게 여는 블랙본인가요? 그분을 몇십조 원을 투자하면서 세계의 AI의 수도로 된다는 거. 이게 잘 잡은 것 같습니다. 3,540인가? 그 정도까지 주가 지수가 올라가던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드디어 국군이 쓰고 옛날 우리 유명하신 예언가들이 예언한 길을 2025년부터 대한민국 국군이 튼다. 상승의 시대가 되고 세계 주역이 된다고 한 건데 요새 보니까 서서히 그런 기운이 보이는 것 같아요. 모처럼 희망적인 말씀 하시는 거죠. 근데 그 마지막에 걸림돌을 쓸어버립시다. 시산대스의 가죽을 뺏어입시다. 시대의 법관들을 싹 자르면 되는 겁니까? 그 심판이 올바르야 됩니다. 스포츠에 있어가지고 이 암만 경기를 잘해도 심판이 편파적이고 또 뭔가 뒤로 돈을 먹고 술 접대는 받고 일나서 엉뚱한 소리나 하고 하면은 그 게임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 나라부터가 세계의 표준이 되는 K컬처가 세계의 하나의 문화의 표준이 돼가듯이 그리고 이제 AI가 또 세계의 KAIwan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대한민국 국군이 상승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복한 추석 맞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